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입니다. 코스피 0.15%, 코스닥 0.3% 정도. 외국인 선물 순매수 규모가 2천억 가까이 좀 되고요. 현물은 다 외국인 기관을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늘 조금 어쨌든 1,400원, 3원까지 올랐다가 1,401원 정도로 한 2원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참 하루 사이 1원, 2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참 그만큼 아직도 외환시장은 이렇게 싹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은 전병소 소장님 모시고요. 오늘 중국 얘기 중에서도 좀 반도체 얘기를 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호황이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차트를 보니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그때 보면 반도체주들이 또 상당히 좀 주요한 역할을 했고, 여전히 반도체주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사러 가자. 그런 러시가 이제 벌어진 것 같고, 미국은 버블 얘기가 있지만 중국은 지금 오히려 몰려 들어가서 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얘기를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지금 글로벌하게 반도체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많은 분들 통해서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상황, 이런 글로벌 슈퍼 사이클과 관련돼서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요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슈퍼 사이클 관련돼서 중국의 반도체 이 업계의 이 역할 또는 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력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이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쪽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레거시는 세계 최대가 중국이고요. 그 기술력도요. 기술력이든 생산 캐파든. 근데 이제 첨단 쪽에 가면은 아직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HBM 놓고 보면 HBM 당근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오히려 중국의 주가를 폭등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첨단 칩을 미국이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화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정부가 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국산 칩을 쓰면은 20% 30% 보조금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그 의무적으로 50%는 국산 칩을 써라.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약세인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입니다. 엔비디아도 중국의 익스포저가 이제 있는데, 그 중국에서 엔비디아 마켓 시장 한 90%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서 40%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하반기부터 중국은 그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중국 국산 칩을 쓰는 거죠. 그럼 갑자기 엔비디아 칩의 40% 점유율을 중국 국내 기업들이 먹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 나왔던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40배씩, 20배씩 올라가는 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재미난 건데, 최근에 보면 아마 하웨이 얘기가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주에 다 뉴스가 나왔고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는 하웨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웨이가 그 정례적인 그 테크니컬 컨퍼런스를 18일 했는데, 거기서 2028년까지 AI 칩의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로드맵에서 쇼킹한 것은 2028년이 되면 H100의 4배 되는 AI 칩을 개발하겠다. H100의 4배가 그렇죠.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HBM에 있어서도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는 다른 건데, 이게 서버용 이제 HBM을 자기네 기술로 만들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통신회사가 아니라 그 사이에 반도체 쪽의 기술을 숨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화웨이가 팹리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 팹리스인데 그걸 직접 제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조 쪽에 또 선언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팹리스는 이제 자회사인 하이실콘이 하는 건데, 이제 그 메모리 쪽에도 직접 진입을 해서 그 AI 칩용 HBM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쇼킹하게 들렸지만, 이제 낸 스펙을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그 오소독스한 HBM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이게 대신 이제 그 대용량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삼성이나 이쪽하고 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산은 문제가 되지만 기술력은 이것은 굉장히 올라왔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전 세계 반도체 주가 다 떨어졌는데 중국은 다 줄상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인 거군요. 이제 역설인 거군요.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중국, 뭐 사실 트럼프만 한 건 아니지만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유지가 됐던 전략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더 키워준 그런 역작용을 한 셈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제재 역설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완전 봉쇄해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봉쇄해서 그것도 풀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상대의 이제 전투 의지를 국산화 의지를 더 이제 배가시켜 버렸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고 경제력이 세계 두 번째인 나라가 그렇죠. 악심 먹고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 뭐든지 다 개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그 시간을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땡겨줘 버리는 이제 가만뒀으면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AI 칩을 개발해 뭐 HBM을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제 정말로 전력 투구에서 14억이 칼 한 자루만 간다는 심정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은 중국도 좀 자주 가시고 하니까 현장에서도 그런 걸 좀 목도를 하셨을 텐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갔을 경우 지금의 기술 격차가 과연 실질적으로 좁혀질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SML의 그 EUV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대략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미국의 견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뭐 레거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거의 뭐 비슷한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이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HBM 같은 첨단 칩에서가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 간격을 레거시를 줄인 것만큼 줄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그건 있네요. 아주 심플한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서방 세계에서 많이 보는 것은 EUV 때문에 안 된다, 중국은 못 따라온다, 뭐 수율이 안 났다 그러는데 그게 다가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지금은 반도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의 적응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AI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 속도는 떨어지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속도를 레벨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H20을 갖고도 오픈 AI의 성능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불상사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하드웨어 쪽만 H100이 없으면 얘들이 못해 그러는데 이번 그 하웨이 컨퍼런스에서 또 하나 이제 얘들이 낸 것이 하웨이가 자체 개발한 이 슈퍼팟인가 하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 10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보다 성능 떨어지는 샌드 칩 100개를 써가지고 같은 성능을 내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물량인데 그 물량을 통합해서 초고성능의 칩과 같은 이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2단계나 3단계 떨어져도 여러 개를 병렬 이제 연산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결함을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으로 그 강점으로 이걸 승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칩을 갖고서도 미국과 거의 버금가는 지금 AI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은 아마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만뒀으면은 뭐 이제 하세월일 건데 그게 이제 제재가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는 이것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적인 그 속도는 미국보다 월등히 빨라졌고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는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당초에 자기네 스피드보다는 2배, 3배가 더 빨리 국산화를 이제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온 거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지금 알리바바 같은 네. 회사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 4년간 미국이 누렸던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제재 센터에 효과 대한 같은 투자가 거는. 네, 네. 중국에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최근에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좀 며칠 주춤하고 반도체가 너무 이제 이를테면은 뭐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너무 이제 여기저기서 다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뜨거워지면 한쪽에서 신중론 얘기가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제가 되게 오늘 소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슈퍼사이클이 실제로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한 최대 변수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슈퍼사이클 얘기를 할 때는 그 수요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이 차지했던 건데 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 반도체에 대한 물량들을 자체에서 만들어 자체에서 소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글로벌하게 수요가 일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기대치만큼 크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은 뭐 이제 언론이나 이제 금가가 만들어낸 터미널리질 뿐이고 그렇죠.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시장의 변수가 뭐냐는데 이 슈퍼사이클에 이번에는 온다고 해도 그 수혜자가 중국 기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 대신에 중국 정부는 구매 장려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산 제품을 쓰지를 말고 중국 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급의 언밸런스가 생긴 거를 이거 최근에 보면 DDR의 주가가 가격이 폭등을 해요. 80%씩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노트북하고 핸드폰에 보조금을 주면서 엄청난 수요가 이게 이제 그 구형 디램, 레거시 디램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그 확장하는 모든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중국 거를 써라. 이렇게 되면 수급이 안 맞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외산이 못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능 떨어지는 중국 거를 대거 쓰게 되는 그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우리로 봐서는 뭐 둘의 싸움에서 그 구경하고 돈만 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일변도의 반도체 종목, 반도체 뭐 주식, 장비 이게 아니라 중국을 좀 잘 쳐다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봤던 이제 반도체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봤던 것보다 더 큰 시세가 중국에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중심의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얘기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 최근에 며칠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이유였던 뉴스가 이제 알리바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이 중국에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결국 엔비디아의 다 시장 글로벌 잠식하는 성장을 거죠. 잠식한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거고요. 90% 먹던 시장을 40%만큼을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먹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라든지 캠브리코니아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먹어가기 때문에 네. 과거 같았으면 엔비디아가 시장 커지는 걸 그대로 다 먹어가는 것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그 제재 조치 때문에 명령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이면에는 미국의 브로킹이 있고 그래서 그 연쇄적인 충격이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역설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면 못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 서방의 관점인데 성능은 두 단계 떨어져도 알고리즘을 레벨을 올려가지고 수준을 맞춰버리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개발했다는 게 중요를 해요. 그러니까 성능 떨어지는 EUV가 없어도 그러니까요. DUV로 만든 칩을 갖고서도 이게 미국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AL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미국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어떻게 칩을 만드냐, 전자상가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이 4년, 5년 동안 중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뭘 했는지를 안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모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다 AI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또 이미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도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심지어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 다 자체 칩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중국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로 자체 칩을 다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 일변도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정말 적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원래 또 이 반도체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번에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국내외 뭐 해외 IB들도 그렇고 막 굉장히 쏟아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85년 뭐 6년부터 반도체를 봤는데요. 40년 동안 사이클마다 항상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고요. 레토릭이다. 수급은 그것은 이제 뭐 꾸리는 데는 항상 이제 파리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리고 파리가 많이 모여버리면 그게 꿀이 n분의 1로 나눠지면 슈퍼사이클이 이제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가격이 80%씩 올라간다 이러면 슈퍼사이클 빨리 꺼집니다. 그래서 10%, 20%씩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80%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경쟁적으로 먹으려고 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땡겨질 수가 늘어나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라인 하나 짓는데 지금 250억 불 들어가는데 예. 뭐 이게 그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그게 뭐 2개, 3개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과거처럼 캐파를 못 늘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랜드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슈퍼사이클의 정수는 이게 그 고정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만들어낸 공급의 이제 문제,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걸리는 문제가 바로 EUV 같은 첨단 장비들이 생산을 과거처럼 대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 공급에서도 한계가 있고 특히 공장 짓는 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 캐파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건 결국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는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지금 빨리 공장을 짓거나 이제 증설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고가하고 투자비가 많고 이제 고정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못 따라와서 이제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좀 잘 아시겠지만 월가에서는 AI 거품 논의가 또 살짝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뭐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거품 얘기는요, 3번 나와야 진짜 거품이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네. 이제 정치인이나 네. 또 이제 뭐 펀드 매니저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배가 아파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정략적인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AI의 히스토리로 보거나 최근에 걸로 보면 전 세계로 봤을 때 미국만 AI지 나머지 나라는 아직 AI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이번에 뭐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은 AI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샘 얼트만 얘기는 어떻게 그러면 보셨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거품론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샘 얼트만인데 지금 사실 과도하다. 그래서 투자가. 그거는 샘 알트먼의 그 자기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지금 뭐 누구나가 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타켓의 공공의 적이 네. 바로 샘 알트먼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예봉을 피하려고 하면 경기 안 좋다, 돈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오픈 AI한테는 유리하죠. 그러나 그게 오히려 그건 좀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또 거품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뭐 저 소장님 모셨은 김에 반도체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은 회사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이런 뭐 순환 뭐 거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순환 투자. 뭐 요거가 또 거품론의 또 하나의 진원지기도 근데 합니다. 그거는요,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핵심은 오픈 AI가 아니고 칩이에요. 근데 칩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공급처를 하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때 세계 최고의 AI에서 하게 되면 니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입니다. 엔비디아 생태 확장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둘이서 뭐 야합을 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도 AI 업체가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생기는데 오픈 AI의 독점은 계속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중국의 회사들이 뭐 이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등하는 놈하고의 협력이라는 것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칩을 누가 더 빨리 그렇죠. 확보하냐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둘의 니드가 하나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하나는 칩을 빨리 만들어서 선두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한쪽의 조급함하고 한쪽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야망 두 개가 겹쳐진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뭐 지금 AI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나요? 뭐 집을 짓나요? 뭐 이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를 가는 게 진짜 AI인데 AI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모든 신기술의 초기에서는 거품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봐야지 지금 뭐 과열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마 10번 정도 과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거품론도 역시 초반에 불과한 거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 갑자기 시장이 뭐 닷컴 열풍이 꺼졌던 2000년대 초반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 꼬꾸라지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인터넷 보시면 되잖아요. 그 노트북, 그 핸드폰 다가 그게 뭐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끝나는 그 테크는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역사를 보더라도 AI는 뭐 지금까지 봤던 모든 테크를 네. 합친 것보다 더 큰 임팩트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3년 반 해서 끝났다, 버블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우리 얘기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우리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거시는 중국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간다면 레거시는 사실상 거의 이제 뭐 다 따라잡힌 상황이 됐고 뭐 비슷하거나 결국 이제 남은 건 HBM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이 HBM 하나 가지고 과연 이 근데 상황에서 버틸 수 그거는요. 있을까요? 그 HBM 말고도 DDR도 그게 이제 뭐 7, 8, 9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격차가 중국이랑 그렇죠. 벌일 수 그래서 있다. 그 전통도 DDR4, 5 뭐 이런 것에서는 중국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6, 7, 8 이렇게 가는 것은 여전히 격차가 뭐 2, 3년 우리가 있고. 그 첨단 제품 쪽으로는 계속 그렇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 계속 있습니다. 있고.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이 잡아준 것은 EUV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10나노 이하로 가면 반드시 EUV를 지금은 써야 돼요. 근데 EUV를 국산화하려면 적어도 5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의 우리 하드웨어적인 기술 격차는 그래서 제가 볼 때 4년 내에 뭐 중국이 따라온다 한 사이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기술차가 첨단 제품으로 가서 계속 어쨌든 유지를 해 나가는 상황이니 한국의 메모리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포지셔닝 이 부분은 크게 위상 자체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이럴 여지는 크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이제 삼성이 그 사이 조금 헤매는 걸 두고서 한국의 메모리 업계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힘들어진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메모리 업계 1등이 삼성에서 이제 하이닉스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게 국가의 전체적인 포션이 줄었거나 이게 회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삼성이 이제 분발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둘이가 하이닉스하고 둘이서 서로 선의 경쟁을 잘하게 되면 뭐 메모리 쪽에서의 우리 경쟁력은 저는 뭐 중국의 추격이나 마이크론의 추격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쪽으로 더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이닉스를 따라잡거나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왔던 것은 HBM도 사실 스타트에서 조금 더 들어온 상황이고 진검 승부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4에서 나타나겠죠. HBM4에서. 그렇죠. 그런데 4에서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삼성의 진짜 실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 거를 쓰게 되고 마이크론은 자체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정말로 칼을 갈아서 2나노, 3나노의 실력을 갖고서 그리고 이제 D램 자체도 이게 C, 뭐 12나노급으로 같이 붙였을 때 그 성능이 얼마 나오냐 거기서 결판 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한 것이 4의 스펙을 과거보다 더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하이닉스가 잘 맞출지 삼성이 맞출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건 이제 미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뭐 4번의 싸움은 삼성으로서는 이제 뭐 전략의 실패가 이제 헛발질이 나왔을 수 있었고, 그러나 이제 뭐 40년 구력의 회사가 그게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끝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나오는 HBM4에서 진검승부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 아직은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칼 3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1개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또 이제 간절하게 붙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 그쪽에서는 삼성이 더 지금 간절하고 급하기 때문에 삼성의 그런 이제 급함 간절함이 내년에 나오는 HBM4에서 TSMC를 넘는 이제 그런 퀄리티를 내게 네. 되면 이건 뭐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뭐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간절함이 느껴진다라고 소장님이 표현을 하시니까 좀 새삼스럽게 좀 들립니다. 오늘 전병수 의원님하고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